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요. 넥스트 챌린지의 전용훈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기가 편한데. 네. 자, 여기서.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에듀테크와 스타트업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넥스트 챌린지 전용훈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두 분의 그 강사님들이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서 제가 중복되거나 또 유사한 것들은 스킵하면서 저는 이제 투자자가 아니고요. 그 창업기업이라든지 기존의 그 예비 창업자들을 멘토해 주는 일을 한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50여 개 기업들을 예전에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이런 기업들을 멘토해 주고 한 10여 년 동안 쭉 해오면서 창업하기 막 출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매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중장년이라든지 청년들 또는 뭐 특히 이제 에듀테크 같은 데서는 한 20여 개 정도를 제가 멘토해 주고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제너럴한 부분들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기청에서 근무했고요. 중소기업연구원 뭐 이런 데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여기 두 분이 앞서 말씀하신 두 분들은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터치해주는 코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특히 이제 에듀테크 관련해서 그 멘토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집착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1대1 비정형 뭐 학습 몰이 그다음에 컨텐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두 융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교육인데, 지금 창업하는 기업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해요. 결국은 왜냐하면 부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앞서서 전체 플랫폼을 가지고 가는 기업들한테 흡수당하거나 중복성이 나타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창업 기업들은 초기에 자본이나 인력 또 기술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융합이면서 토탈로 가져갈 수 없는 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좀 전에 앞서 강사님들이 시장의 그런 상황은 말씀드렸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창업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5분 동안에 끝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여 개의 창업 기업들 지금 멘토하고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볼까 했는데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7, 8년 후에 교육 관련 인터넷 기업이 세계적으로 등장할 거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에듀테크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투자도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는 이어질 것이고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관련해 가지고 뭐 초중고 교육 과정에 한 33%, 대학에 한 16%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관련 기업들이 지금 투자나 또 수익 모델이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어떤 분 한 분도 오늘 오신다 그랬어요. 제가 멘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분인데 좋은 아이템 을 자기네 서비스에다가 교육 개념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욘드 러닝 쪽으로 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창업 기업들은 나는 지금 어느 한 부분을 지금 창업에 신경 쓰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부분을 지금 에듀테크 분야를 개척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이 있고 또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면 언젠가 M&A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필요한 경우에 그 분야의 그 층을 분명히 차별하게 가져가면 그 틈새 시장은 열릴 걸로 보입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아직은 우리 에듀테크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 중심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확고하게 된 기업 아니면은 투자하기 어렵죠. 그래서 처음 출발한 창업 기업들은 이 자금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는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그 기술 개발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받으면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고 그 분야에 고객층이 형성이 되고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차별화될 때, 그때 비로소 큰 기업들 또는 유사한 기업들이 같이 M&A 할 수도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반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대학들도 지금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결국은 에듀테크 시장이 확장될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넥스트 챌린지에도 넥스트 메타라는 창업 기업을 저희 산하에 창업을 하나 했는데, 사실 그 기업도 지금 비즈니스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되고 있고, 물론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투자도 이미 받았지만은 또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더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시장은 결국은 이렇게 발전해 갈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에 관련되는 모든 지식이 어쩌면 에듀테크 시장에 융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듀테크 시장 자체가 지금 모든 시장의 기술과 콘텐츠 또는 관련되는 인재들이 통합되면서 거대 시장을 만들어 갈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창업 방향은 제가 멘토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고객 교육 서비스를 평가하는 콘텐츠, 플랫폼, 운영,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콘텐츠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플랫폼도 있어야 되고 운영의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은 어느 하나가 툭출되면 고객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창업 기업들이 지금 이 중에 하나라도 명확하게 그 아이템이 툭출나면 찾아오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불만이 있어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콘텐츠 하나를 가지고 이 플랫폼까지 만들어야죠. 또 운영도 해야죠.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하는 겁니다. 다른 창업 기업들은요, 아이템 하나가 부분적으로 움직여도 분명히 틈새 시장에서 차별력을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교육 부분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플랫폼이나 운영 이런 것까지 같이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 자체가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조기에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쳐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처음에 이제 에듀테크 쪽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아예 네 수익 모델이 좀 시간이 걸리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조기에 수익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고객을 다 놓치게 됩니다. 특히 고객을 놓치게 되면은 다시는 고객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새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자꾸 좁아지고 또 이게 혼돈의 상태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는데, 과연 그러면 창업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갈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멘토합니다. 정부 지원 시스템을 밟아라. 3년을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초기 창업 패키지, 나아가서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이제 정부인 제가 중소기업부에서 이제 부의사관으로 있으면서 창업 분야의 업무를 쭉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정보원에서 하는 디딤돌 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 자금들을 꾸준히 받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내지 5년, 길게는 5년, 3년 정도 정부 예산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잘 다듬고 사업계획서 만들고 또 발표도 잘하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또 아까 우리 박성준 대표님 같은 엑셀러레이터 만나면은 또 투자도 받고, 이렇게 또 우리 여기 윤훈섭 제너럴 파트너님은 이제 벤처 캐피탈을 하니까 또 수준 높은 그 이상의 투자도 받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엑셀러레이터도 저도 조그마한 우리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1년에 한 400개 내지 500개 사업 계획서를 제가 검토를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어떤 수준 이상의 것으로 사업 계획서와 그 CEO의 역량이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그런데도 많은 기업들은 1년에 그렇게 많은 창업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CEO의 역량이 이제 다듬어지고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듀테크 사업은 고객 만족만 하면은 다른 사업들은 고객 만족만 하면은 수익 모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듀테크 사업은 고객도 만족시켜야 되고 고객도 성장도 가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해야만 롤 모델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고객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여기서 교육 고객들이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즈니스 모델로 많은 사람들한테 만족도 주고 또 우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이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에듀테크 창업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힘든 과정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뭐 웅진 C급액 같은 거 연매출 1조 원 청신호도 있었고 결국은 이게 이제 거대한 그 에듀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창업 기업들은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한 분야에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고객층이 두꺼워졌을 때 유사한 이런 기업들한테 M&A하고 같이 상생하는 모델로 가야 미래에는 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에듀테크 전쟁이 일어난다. 결국은 대학은 힘들어진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미네르바 대학 같은 그런 대학들이 지금 성장하는 이유가 에듀테크의 기술과 또 이런 그 비대면 시스템으로 가는 시장이 이미 열려 있고 코로나가 나온 이후에는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미래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여기 보시면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략에 스타트업 투자 전략은 여기 앞에 두 분이 강의하신 분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두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창업 기업들을 안내하는 입장에서 제너럴한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박성준 대표님도 그 화면에 이름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수익 비즈니스 모델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야만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차지할 세 가지 포인트,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정말 이 문제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 두 번째 만들고 있는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건가, 자기가 예측하고 그럴 것이다. 특히 보면은 유치원 그 초등학교 수준에 관련되는 아이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일방적이에요. 근데 그 시장은 폭발적으로 비슷한 아이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성이 1, 2, 3번. 스타트업이 차지할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나 여기 전시하는 기업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겠지만 다시 한번 다듬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 나도 이런 포인트가 있는지. 그럼 IR은 언제 하면 좋겠느냐? 이게 이제 정부 자금 받고 뭐 기보나 신보 또 정부 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아가지고 대출이나 현금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해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자금이 고갈되는데 그때 투자자를 만나러 가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유치 목표 한 4달 전, 뭐 길게는 한 6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제 작성 기간 1개월 정도. 제가 어떤 기업 하나를 지금 멘토하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가 한 200억에서 300억 되는데 그 기업은 지금 팁스 이번에 됐고 다음 투자자를 기다리는데 이 32살 CEO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금이 있을 때 벌써 투자 준비하고 IR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금이 다 떨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4달 전에 성장을 위한 돈이 필요할 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을 때 5억, 10억 이렇게 나누는 것 때 과연 그런 어떤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순서대로 가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사업 계획서를 다듬어 주는데 한 20-30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투자자가 관심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그다음에 회계 정보 특히 이제 창업 기업들은 뭐 가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계 관련된 것들을 잘 정리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투자 진행 그 수치 제가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앞전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스킵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기관에 주시면 제가 이 자료들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벌써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시고 그래서 찾는 방법 좀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만들긴 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나는 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창업 기업들이 어느 날 이게 한 1년, 2년 되면 지쳐가요. 그래서 끝까지 이런 불확실한 불안에 특히 이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가 축소되고 있고 또 사업은 계속 지속 경영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끝까지 세상을 향한 관심을 멈추지 마시고 에듀테크 분야는 잘 되면 대박 나는 거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잘 다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 멘트할 수 있으면 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넥스트 챌린지 전용훈 이사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너럴한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셨고 에듀테크 창업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